챗GPT에 내 파일을 업로드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받고 싶을 때 나만의 GPT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에서 챗GPT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때도 이 커스텀 GPT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이크에서 API 버전의 챗GPT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챗GPT 안에서 생성한 커스텀 GPT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커스텀 GPT와 유사한 어시스턴트 API라는 걸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메이크 안에서 이 챗GPT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내 파일을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자동화 시스템 안에서 좀 더 똑똑한 나만의 GPT를 생성해서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본인만의 시스템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메이크에서 챗GPT 어시스턴트를 만들어 보기 전에 먼저 어시스턴트의 구조와 오늘 다뤄볼 예시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어시스턴트는 간단히 표현하면 기존의 챗GPT 모델을 쓰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스레드라고 해서 메모리 기능을 갖춘 그런 커스텀 GP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툴이랑 스레드는 옵션이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활용을 안 하면 사실상 기본 GPT-4 모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툴이나 스레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시스턴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파일 서치라는 기능을 활용해 볼 건데요. 이 파일 서치 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검색해서 원하는 답변을 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 파일 서치 기능을 쓰시려면 벡터 DB를 만들고 여기에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시트에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벡터 형태로 변환해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시트 같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벡터 형태로 변환된 그 데이터를 벡터 임베딩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벡터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표현하면 AI가 우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찾을 때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의 성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벡터 DB를 활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들, 우리가 어떤 파일들을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거기서 관련된 정보를 AI가 검색을 해서 더 적합한 답변을 해주는 그 과정을 RAG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GPT에서 제공해주는 간단한 RAG 방법인 챗GPT 어시스턴트의 파일 서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예시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회의록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미팅록을 작성하는 게 은근 귀찮은 일이죠. 물론 요즘은 제가 소개해드린 클로버 노트나 텍틱 같은 걸 활용해서 미팅 요약을 하실 수도 있지만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 입맛에 맞게 커스텀을 더 하고 싶으실 수 있죠. 그래서 나만의 GPT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의 회의록을 생성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복잡한 시스템을 생성을 해볼 건데요. 유튜브 컨텐츠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은근히 그 업로드를 위해서 생성해야 되는 유튜브 제목, 영상 설명, 태그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도 시간이 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위해 필요한 이런 유튜브 영상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기본적인 메이크 사용법은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보시다가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기존에 제가 다뤘던 메이크 초보자용 영상 먼저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메이크 시나리오 이렇게 켜두시고 시나리오 제목은 챗GPT 회의록 생성이라고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시스턴트를 주로 활용을 해볼 거기 때문에 어시스턴트 세팅부터 먼저 해주고 메이크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시스턴트 세팅 해주시려면 platform.openai.com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시보드에 가면 어시스턴트 탭이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시스턴트 탭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create 누르시면 어시스턴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이름이랑 시스템 인스트럭션스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회의록을 생성을 해볼 거니까 미팅 노트 제너레이터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인스트럭션은 이 어시스턴트가 어떤 작업을 실행했으면 좋겠는지 그 프로세스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생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좀 보여드리면 일단 영어로 작성했는데요. 영어로 작성한 이유가 우리가 이 어시스턴트를 활용할 때는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할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툴들을 필요한 시점에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시를 해줄 때 아무래도 영어로 지시를 해주는 게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아서 영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회의록 같은 경우는 한글로 작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항상 한국어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파일명을 제가 명시를 해줬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줬으면 좋겠는지를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파일에서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업로드할 파일명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요 스트럭처를 그대로 활용해서 작성을 해달라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terminology라고 해서 industry terms라는 파일을 또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시면 그 인더스트리에서 주로 활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뭐 약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를 챗GPT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업계 용어를 따로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좀 더 퀄리티 높은 회의록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언급을 한 거고요. 이렇게 언급할 때 어떤 파일을 참조하면 좋은지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포매팅에서 우리가 나중에 구글 닥으로 회의록을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HTML 신텍스로 응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구글 닥은 포매팅을 해주려면 HTML 포맷,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보여줄 때 사용하는 포맷이죠. 그거를 써야 제대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웃풋에서 꼭 HTML 포맷을 사용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정보가 없으면 이 템플릿에서 그냥 뭐 빼줘라 뭐 요런 설정들까지 추가적으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급한 두 개의 파일들, 미팅 템플릿이랑 업계 용어 파일을 실제로 업로드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제가 회의록을 HTML 포맷으로 간단히 작성을 해놨습니다. 요거 생성하는 거 어렵지 않은 게 그냥 구글 닥에서 원하는 포맷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거 그대로 챗GPT에 붙여다가 HTML 포맷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HTML 문법 모르셔도 HTML 형태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그냥 txt 파일, 텍스트 파일에 요 구조만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파일을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업계 용어 파일도 정리를 따로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업계에서 일하시는지에 따라서 용어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저는 간단하게 AIN 데이터 관련 용어들 좀 넣어봤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과 판교어, 우리가 흔히 그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 판교어라고 해가지고 스타트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가 섞인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뭐 인플루언서나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용어, 이런 것도 제가 회의록 작성할 때 예시로 활용을 해볼 거기 때문에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그런 업계 용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막다운 파일이라고 해서 .md로 확장자가 되어 있죠. 요 마크다운 파일을 이번에는 활용을 해줄 건데요. 이 마크다운 파일은 문서 작성을 위해서 개발된 텍스트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이 txt 파일과는 다른 점은 이렇게 샵이나 샵샵 이렇게 해서 이 텍스트 헤더의 크기 같은 것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짝대기로 뭐 블랙 포인트도 표현을 할 수 있고, 텍스트 굵기를 표현하거나 뭐 기울기를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아무래도 AI 입장에서 다 동등한 텍스트로 인식할 때보다 문맥의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다운 파일로 저장을 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파일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데요. 업로드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바로 파일 서치 기능을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일을 눌러서 여기에 업로드를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는 이 버튼 눌러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직접 파일을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고, 어드밴스 사이즈는 토큰을 어떻게 해서 잘라줄 거냐인 건데, 우리는 뭐 그렇게 용량이 큰 파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 세팅으로 attach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파일을 드래그해서 업로드만 해줬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파일 서치 기능을 활성화하고 파일 업로드를 할 때 자동으로 벡터 임베딩을 만들어서 벡터 변환된 정보를 벡터 db에 지금 저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이렇게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팅해 두시면 지금 벌써 어시스턴트를 다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템퍼레처가 있죠. 이 템퍼레처가 얼마나 자유도를 줄 건지를 설정하실 수 있는 건데, 요거를 0.2 정도로 세팅을 해줄게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회의록을 작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창의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템퍼레처를 좀 낮춰줬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손쉽게 챗GPT 어시스턴트를 생성을 해봤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우리가 그 회의 내용을 음성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업로드를 할 노션 테이블을 하나 예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의록이라는 페이지에 회의록 리스트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여기에 미팅 어젠다 입력하고, 미팅 일자, 참석자, 그리고 회의 음성 녹음, 여기다가 이제 음성 녹음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성 여부라고 해서 생성 요청 버튼을 누르면 이제 생성이 되게 이렇게 스테이지를 세팅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회의록 링크를 걸 수 있게 해서 회의록을 생성하면 여기다가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시켜주는 형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메이크에서 접근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노션 모듈을 입력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watch database item, 요게 이제 노션의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하나의 아이템, 요거죠. 요 하나의 아이템이 생성이 됐을 때 감지해서 가져오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해줄 거고요. 세팅하시려면 먼저 이 커넥션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add를 눌러보면 퍼블릭이랑 인터널, 보통은 인터널로
활용을 많이 하시니까 인터널로 세팅해 주시고 여기 인터그레이션 토큰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토큰을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토큰 생성하시려면 왼쪽에 노션에서 세팅스에 들어가셔서 Connections 섹션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Develop or Manage Integrations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그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 New Integration 누르시고 워크스페이스, 내가 연동할 워크스페이스 만드시면 되고, 여기 인터그레이션 이름은 make.com이랑 연결을 할 용이니까 뭐 make 관련된 걸로 이름 지어주시면 되고, 네, 인터널용으로 사용할 거고, 업로드는 이제 로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make 로고 넣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시크릿 키가 생성이 되죠. 그럼 이제 요거 가져다가 카피해 주시면 됩니다. show 하면 카피하실 수 있거든요.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넥션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저는 기존에 생성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메이크가 노션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권한은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회의록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메이크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뷰를 누르시고 풀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풀 페이지로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땡땡땡 버튼을 누르시고요. 커넥션 탭에서 우리가 생성한 이 인터그레이션을 눌러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넥션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메이크가 접근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서치를 누르고 우리가 활용할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아이디 값을 가져오거든요. 네, 그럼 이 아이디가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1A4719F 이렇게 시작하죠. 페이록 리스트 쪽에 보시면 여기 URL에 1A4719F 맞죠? 같은 아이디를 제대로 불러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뭐 2개 정도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create time 요거를 업데이트 타임으로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생성된 것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를 해줬을 때도 감지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 기준으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팅하고 한번 이 미팅 어젠다를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once 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한 정보를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음성 녹음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 해주면 회의록을 생성하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파일을 하나 예시로 업로드를 해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려보면 이제 파일을 가져오겠죠. 네, 이렇게 파일을 가져왔는데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줘야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웹상에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HTTP 모듈을 쓰셔서 get a file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URL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노션에서 음성 녹음의 파일에 URL이 있죠. 이 URL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션에 파일이 들어왔을 때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모듈 이름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필터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업데이트 기준으로 요거를 감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음성 녹음 파일을 업로드했고 그리고 작성 여부에서 이 회의록 생성 요청 스테이지로 들어가 있는 것만 다운로드를 받게 하고, 만약에 뭐 요청 전이거나 이미 회의록이 생성 완료된 건이면 여기 어떤 데이터에 변화가 있더라도 또 다운로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경우만 요 뒤에 부분을 실행을 해주도록 필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회의록 생성 요청 여부라고 해주고요. 일단 이 회의록 파일에 URL이 존재를 해야겠죠. 존재하고 and 작성 여부 스테이지가 회의록 생성 요청일 때만 필터해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음성 녹음 파일까지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음성 녹음 파일을 이제 텍스트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줄 건데, 그 작업하기 전에 먼저 슬립 모듈을 활용해서 5초 정도 딜레이를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노션에 여러 가지 파일을 한 번에 업로드를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불러온 게 5개면 5개를 연속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챗GPT 모듈을 너무 빠르게 여러 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API 리밋에 걸리지 않게 좀 딜레이를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픈AI에서 Create a Transcription 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픈AI API 키로 커넥션 해주시고 이 파일을 HTTP로 우리가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그거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옵션이 뜨죠. 요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프롬프트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작성해 주실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 음성 파일은 한국어로 진행된 회의 내용이니까 한국어로 변환을 해달라 라고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국어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이면 한국어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텍스트로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드밴스 세팅스 들어가셔서 여기 트랜스크립트도 창의성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템퍼처를 0.2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랭귀지는 ISO 포맷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한국어가 KO입니다. 소문자로 KO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위스퍼 모듈로 우리가 이 음성 녹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걸 기반으로 텍스트로 트랜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대본을 이제 받아서 우리가 미리 생성해 놓은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회의록을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거는 오픈AI에서 Message and Assistant 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요거 설정해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시스턴트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오픈AI는 API 키를 프로젝트 단위로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어시스턴트를 만들었던 요 프로젝트 안에서 API 키를 누르셔서 생성을 해서 그거를 연결해 주셔야 내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리스트로 뜨게 됩니다. 그 리스트 뜬 것 중에 해당하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간단하게 넣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시스템 인스트럭션스에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 적어줬으니까 이제 실제 회의 관련 내용들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크립트 생성한 거 그 텍스트를 회의 내용으로 넣어주고 회의 날짜는 이 노션에 기록이 되어 있죠. 미팅 일자 스타트로 넣어주고 참석자는 여기 참석자 이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레드 아이디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메모리 기능 활용할 때 쓰는 건데 지금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툴 초이스도 이미 어시스턴트에서 다 지정을 해준 거긴 한데 그냥 파일 설치만 저희 쓸 거니까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트랜스크립트 작성을 했고요. 회의록 생성을 했죠. 그럼 이제 회의록 생성을 했으면 회의록 내용을 구글 닥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a document를 눌러주시고요. 회의록 이름은 여기 미팅 어젠다에 텍스트 값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컨텐츠는 여기 회의록 생성의 리설트겠죠.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어디 저장을 해줄 건지 폴더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회의록 문서를 생성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 문서를 여기 노션에 회의록 컬럼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노션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업데이트 눌러주시고요. 리스트에서 회의록 리스트 데이터베이스 찾아서 여기 회의록에 이 구글 닥에 링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웹 뷰 링크가 있거든요. 웹 뷰 링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어떤 아이템을 업데이트 해줄 건지 우리가 노션에서 받아온 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이겠죠. 요거 눌러주시고요. 작성 여부에서 이제 회의록을 생성 완료한 거니까 생성 완료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션 업데이트까지 이렇게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한번 노션에서 회의록 생성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의고 27일 날 진행한 회의고 그냥 저만 참여한 회의인 것처럼 일단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에 음성 파일을 그대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작성 여부에 생성 요청으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넘어가서 다운로드 받았고 요걸 이제 트랜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회의록을 생성하고 문서 생성해서 노션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네, 이렇게 트랜스크립트 잘 생성해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요걸로 이제 우리가 세팅한 어시스턴트로 지금 회의록을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회의록 생성해서 문서 만들어서 노션에 업데이트 끝났죠? 그러면 노션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회의록 생성 완료로 스테터스가 바뀌었고요. 여기에 지금 회의록이 링크가 걸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템플릿이 완성이 됐죠? 그럼 여기 뭐 참석자, 회의 제목, 날짜, 그리고 주요 논의사항, 논의 주제가 뭐였고 배경과 맥락, 그리고 주요 논의 내용, 뭐 대안 및 고려사항, 최종 결정, 그리고 결정된 사항, 액션 아이템 이렇게 이쁘게 잘 정리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이렇게 꼭 뽑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애초에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여기 템플릿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 회의록 크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날짜, 회의 제목, 참석자, 그 다음에 배경 및 회의 목적도 원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그 음성 녹음 파일에 요 배경 및 회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앞에 짚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논의되지 않아가지고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서 논의 주제, 배경 및 맥락, 뭐 주요 논의 내용, 대안 및 고려 사항, 최종 결정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짜놓은 대로 그대로 잘 정리를 해줬죠. 마지막에 결정된 사항 해가지고 결정 사항과 배경에 대해서도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 아이템은 요게 이제 테이블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잘 표현이 됐고 뭔가 담당자가 지정이 안 된 거는 TBD로 이렇게 요청한 대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시스턴트에 참고해줬으면 하는 문서를 업로드 해가지고 GPT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똑같이 회의록을 만들어주는 실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유튜브 영상 메타데이터인 영상 제목, 영상 설명, 그리고 태그를 생성해주는 시스템을 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요거는 실제 제 유튜브 데이터를 적용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다 공유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방법론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채널이나 원하는 채널에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데이터 수집 방법은 제가 기존에 다뤘던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제가 무료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곧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이니까 어시스턴트를 만들기 전에 이 어시스턴트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과 정보가 어떤 건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제목, 영상 설명, 태그가 좋은 건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가이드 문서를 먼저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 예시들이 있으면 더 똑똑하게 작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실제로 퍼포먼스가 좋았던 영상 제목, 영상 설명, 그리고 태그도 넣어주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어시스턴트의 기본 구조부터 셋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크리에이트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유튜브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유튜브 메타데이터 제너레이터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시스템 인스트럭션스도 영어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줬어요. 그리고 그 채널에 대한 좋은 타이틀, 디스크립션, 태그를 생성을 해줘라 라고 지정해줬고요. 가장 먼저 한글로 생성해줘야 된다 라는 거 강조를 해줬고 스트럭처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3개씩 예시를 추천을 해달라. 태그는 15개만 생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Optimization Criteria, 최적의 제목과 영상 설명, 그리고 태그를 뽑아주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면 좋은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 guideline.md 마크다운 파일로 생성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파일을 참고해서 최적화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reference 데이터, 이제 예시 데이터죠. 예시 데이터는 이렇게 비디오 ID metadata.json 파일로 넣어줄 건데 이런 식으로 구성해가지고 넣어줄 거니까 요거 참고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아웃풋 포맷이 됐으면 좋겠는지 JSON 파일 형태로 세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파일 서치 기능 켜줘야겠죠. 이번에는 파일을 여기다가 바로 업로드하지 않고 벡터 스토어를 먼저 생성을 해볼게요. 벡터 스토어를 직접 생성을 해주고 싶으시면 여기 왼쪽에 스토리지 기능이 있거든요. 스토리지 오셔서 벡터 스토어 해서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유튜브 메타데이터 스토리지 이렇게 생성해 주시고 아이디가 있죠. 아이디 카피하셔서 어시스턴트에 돌아오시면 여기 파일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에 셀렉트 벡터 스토어가 있어요. 요거 하셔서 여기다가 아이디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성한 벡터 스토어로 연결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유튜브 제목, 영상 설명, 그리고 태그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은 저는 스틱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스틱은 후킹한 메시지를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거기서 얘기해주는 원칙을 기반으로 이렇게 예시랑 같이 잘 작성을 해줬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업로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가이드라인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 했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좋은 영상에 대한 예시도 좀 넣어주고 싶은데 사실 좋은 영상에 대한 예시는 JSON 파일 포맷으로 넣어줄 건데 요거를 매번 예시를 찾을 때마다 추가를 해줘야 되면 좀 귀찮겠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예시 같은 경우는 업로드 자체를 자동화를 해주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는 자동화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셋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새로 시나리오 만들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메타데이터 예시를 업로드 해주는 시나리오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업로드하고 싶은 시트 데이터를 먼저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search rows 선택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시민개발자 구시 테이블에서 트렌딩 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업데이트하고 싶은 영상을 모아놓은 시트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러가지 영상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죠. 요거를 활용을 해줄 거고요. 필터를 설정을 해줄 건데 생각해보시면 어차피 우리는 좋은 메타데이터를 생성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시들만 업로드해서 참고하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 영상들 중에서도 체크리스트로 좋은 영상들만 true 값으로 추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rue인 값만 업로드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 정렬은 가장 최신 데이터 디센딩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영상이 계속 쌓인다고 했을 때 가장 최신 것부터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하니까 계속 최신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겠죠. 리밋은 일단은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2개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한번 run once를 해볼까요? 2개의 값을 이렇게 번들로 나눠서 그 행의 값들을 다 이렇게 잘 가져옵니다. 근데 이 값을 JSON 포맷으로 해가지고 영상별로 포맷 변환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JSON 쳐서 create JSON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생각해보시면 최신 것들 뭐 50개든 10개든 이렇게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했을 때 기존에 이미 업데이트를 한 영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들은 제외하고 벡터DB에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중복권을 체크할 수 있는 모듈을 먼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전에 앞에다가 get range values로 해가지고 중복 값들을 먼저 가져와서 필터링을 해줄게요. 시계를 앞으로 당기고요. 아까 트렌딩 리스트였는데 업로드 리스트를 활용할 거예요. 이 업로드 리스트가 뭐냐면 나중에 벡터DB에 업데이트를 하면 뭘 업데이트 했는지를 이 시트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업로드가 되어 있으면 이미 들어가 있는 정보라는 거를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뭘 가져올 거냐, 이 영상 아이디로 들어가 있는지 중복 체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B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더가 있고 첫 번째 열이 헤더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디오 ID 값들을 가져왔으면 그거를 하나의 어레이로 합쳐줄 거예요. 그래서 그 묶어주는 작업이 어레이 어그리게이터라는 걸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디오 ID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해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영상만 필터링을 해줘야겠죠. 영상 중복이 아닌지 체크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제대로 기입이 되어 있는 데이터인지를 필터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묶어준 어레이 있잖아요. 요거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여기 안에 이 비디오 ID 값을 마우스 오버를 하면 로우가 지금 1이라고 뜨죠. 그럼 1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어레이 안에 여러 가지 비디오 아이디가 나눠서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맵을 활용해서 이제 추출을 해서 하나의 리스트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어레이니까 array does not contain을 해가지고 이 새롭게 우리가 시트에서 받아오는 비디오 아이디 값, 요게 이 어레이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하면 필터링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몇 가지 값들이 존재하는지를 체크를 해줄게요. 꼭 필요한 값들은 존재하는 것만 업로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목이랑 영상 설명은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값들은 들어가 있는 것만 업데이트를 해주게 이렇게 필터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 포맷으로 요 시트의 데이터를 변환을 해줘야 돼요. 변환해줄 때 add를 누르셔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뭐 채널 아이디를 넣어주고 싶다 하면 이름을 채널 아이디 이렇게 넣고, 타입은 뭐 텍스트로 해줄 건지 어떤 걸로 해줄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수 값으로 할 건지, 요거는 이제 줄바꿈을 해줄 건지,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add 아이템에서 넣고 싶은 값들을 다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미리 생성을 해놨거든요. 생성된 걸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채널 아이디, 비디오 아이디, 타이틀, descriptions, tag, 카테고리 아이디, duration, views, subscriber count, likes, comment, 그리고 normalized view랑 engagement score, 뭐 combined text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만한 거는 이 normalized view랑 engagement score가 뭐냐면, 사실 조회수라는 게 구독자가 더 많으면 많은 조회수가 보통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조회수를 구독자 수로 보정을 좀 해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덜 나왔더라도 구독자가 적은 채널이었으면 좋은 퍼포먼스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게이지먼트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뭐 댓글이나 좋아요 수 같은 거를 참고해서 스코어를 매긴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구독자 수를 고려해서 스코어를 매긴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컴바인드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 앞에 우리가 넣었던 모든 값들 있죠. 요거를 하나로 합쳐준 텍스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AI가 벡터 DB에서 연관성 있는 정보를 찾을 때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컬럼은 그냥 값들을 다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실제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채널 아이디 넣어주고, 비디오 아이디, 타이틀, description, 이제 태그는 이렇게 그냥 하나의 스트링으로 텍스트 값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태그는 어레이 타입으로 우리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레이 타입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스플릿을 하시면 어레이 타입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컴마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마하고 공백까지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구분해주면 컴마로 구분이 되는 어레이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나머지는 또 이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컴바인드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제이슨 포맷을 좀 보기 좋게 인덴테이션을 스페이스 2개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이슨 포맷까지 생성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제이슨 스트링으로 잘 정리돼가지고 뽑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벡터 DB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작업을 해야겠죠. 업데이트 해주시려면 일단은 오픈AI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픈AI 업로드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 파일을 맵핑을 해줄 건데, 파일 명은 비디오 ID 언더스코어 메타데이터 제이슨 파일로 업데이트를 해줄게요. 그 파일 데이터는 요 제이슨 스트링이죠. 네,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파일 업로드를 했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벡터 DB에 업데이트가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오픈AI에 업데이트가 된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벡터 스토어랑 연결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오픈AI에 add files to vector store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벡터 스토어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유튜브 메타데이터 스토리지 요거죠. 요거에 이제 저장을 해줄 거고, 파일은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업로드한 파일에 파일 아이디가 있죠.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B 업로드를 했으면 마지막으로 이 중복 영상 체크할 수 있게 업로드한 데이터를 시트에 또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 작업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값만 맞게 매핑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돌려보도록 할게요. 스토리지에 유튜브 메타데이터 보시면 가이드라인 문서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밋을 2개로 걸어놨기 때문에 파일이 2개만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2개 업데이트가 됐죠. 여기 시트에도 이렇게 2개가 들어왔고요. 스토리지도 이렇게 새로 고침해보시면 2개 영상이 들어왔죠. 그래서 잘 수집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영상이 3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30개 리밋으로 해서 전체를 다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헤더를 A1부터 하니까 A열이랑 B열이랑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B1부터 헤더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비디오 아이디를 어레이로 잘 합쳐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주고, 네, 그리고 이거 수정을 해줘서 여기 필터에 어레이의 로우 값이 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0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개의 파일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도 다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돌리면 두 개는 이미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개는 중복건이기 때문에 패스를 했고요. 나머지를 이제 다 업데이트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가 다 됐고, 그럼 스토리지에서 새로 고침해보시면 영상들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벡터DB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를 만든 거고요. 그럼 이렇게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메타 데이터를 생성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메타 데이터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어시스턴트를 활용할 때 특정 툴을 연결을 해서 요청을 보내면 편하겠죠. 아까 저희가 회의록 생성할 때는 노션을 활용했는데 이번에는 슬랙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랙 모듈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밑에 보시면 Watch New Events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선택하면 슬랙에 어떤 채널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애드를 해주시고요. 이벤트는 이제 채널의 메시지가 추가됐을 때 실행을 해줘라 라고 하고, 애드를 누르셔서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채널 메시지 같은 거 받으실 때는 그냥 다른 설정 하지 마시고 그냥 애드 눌러주시면 커넥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채널들이 뜨거든요. 그 중에 저는 AI 유튜브 메타데이터라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내가 슬랙 메시지로 유튜브 주제를 던지면 그거를 챗GPT 어시스턴트가 받아가지고 영상 메타데이터를 추천해주는 식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웹폭을 실행해보고 메시지를 한번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네, 이렇게 받아오죠.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값을 잘 받아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이 잘 된 거고요. 그럼 이 데이터를 받아서 어시스턴트를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또 다시 메시지 어시스턴트 생성을 해주고요. 우리가 생성한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어시스턴트 설정을 해주고 프롬프트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프롬프트는 메타데이터를 한글로 작성을 해줘라 라고 간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 파일 이렇게 딱 제이슨 포맷으로만 답변을 해줘라 라고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툴 초이스도 그냥 파일 서치로 지정을 해줄게요. 근데 요거를 항상 실행해주면 안 되겠죠. 생각해보면은 여기에 아무 메시지나 온다고 다 실행을 해버리면 어시스턴트가 유튜브 주제가 아닌 거에 대해서도 계속 이 API 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낭비니까 룰을 하나 설정해주면 좋겠죠. 유튜브 주제라는 값을 넣을 때만 이 어시스턴트를 실행해주게 그렇게 필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키워드 체크라고 해서 이 텍스트 값에 유튜브 주제 땡땡 요 값이 들어갈 때만 어시스턴트를 실행해줘라 라고 필터를 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 실행을 하면 이제 제이슨 파일 포맷으로 아웃풋을 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제이슨 값으로 파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파싱을 해준다는 거는 우리가 활용하기 좋게 잘 구분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슬랙에서 다시 메시지를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create a message 해서 아까 그 채널에 이 메시지가 있으면 여기에 댓글 스레드로 메시지를 전송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커넥션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커넥션을 봇으로 선택을 할게요. 왜냐면 이 답변을 어떤 특정 개인이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영상 메타데이터를 생성해주는 봇이 따로 있어서 그 봇이 답변을 해주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봇 설정을 해줄 건데 이 봇 설정을 해주시려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봇 커넥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Show Advanced Settings 보시면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요게 그 봇에서 따온 정보거든요. 그래서 봇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봇 만들어 주시려면 api.slack.com 들어오셔서 your apps라는 데 들어가셔서 create new app을 해주시면 되고요. from scratch 여기 앱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메타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클라이언트 아이디 있죠.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셔널 스코프이라는 게 있죠. 이게 우리가 봇은 이제 지정을 해줬는데 이 봇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줄 건지를 또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기입해 주시기 전에 먼저 실제로 봇에다가 그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겠죠. 권한 부여하기 전에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부터 좀 입력을 할게요.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에 유튜브 로고랑 짧은 설명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OAuth and Permission 이게 이제 권한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redirect URL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설정을 해주셔야 메이크가 슬랙에 이 봇을 접근할 수 있거든요. 요렇게 요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봇을 접근할 때 쓰는 URL이고요. 요거 저장해 주시고, 스코프는 이제 봇을 쓸 거기 때문에 봇 토큰 스코프에 우리가 필요한 권한들을 좀 주면 돼요. 요게 이제 메시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챗을 보내야 되죠. 그래서 챗 write, 그리고 퍼블릭 채널에 또 올릴 수 있는 챗 write public, 요렇게 3개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요걸 이제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이 봇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스톨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봇이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권한도 부여를 해줬죠. 그럼 요 3개 권한을 똑같이 메이크에서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추가해주고 세이브를 해서 봇을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청하는 권한들이 표시가 되고요. 허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봇이 연결이 됐죠. 그리고 채널 설정해주고 그 텍스트 값은 여기 파스 제이슨에서 받아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값이 없어서 지금 설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언링크를 하고 한번 실행을 해줄게요. 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슬랩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지금 요걸 받아서 유튜브 주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시스턴트를 불러서 지금 메시지를 작성을 해주죠. 작성하고 파스 제이슨으로 제이슨 포맷으로 잘 생성이 된다면 잘 나뉘어서 표현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나뉘어서 타이틀, 디스크립션, 태그를 잘 뽑아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요거를 이제 슬랙에 연동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타이틀 설정해주시고 디스크립션도 넣어주고 태그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여기 값이 지금 3개씩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넣어서 지정해 주실 수 있거든요.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ow Advanced Settings 누르셔서 여기 Thread Message ID에 타임스탬프 값을 넣어주시면 이 특정 시점에 우리가 이벤트 값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타임스탬프가 이 메시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댓글을 달아주게 해주고 싶으면 요거를 여기다가 타임스탬프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세이브해서 이제 이름만 지정해주고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정해줬고요. 이 웹북 자체를 아예 세팅을 해둘게요. 이렇게 세팅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보면 여기는 지금 이제 세팅이 된 거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 돌아가면 여기에 이제 메시지를 달아주겠죠. 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달린 걸 보실 수 있고요. 내용을 같이 보시면 지금 생산성을 높여주는 AI 툴 6개 추천이라고 했더니 AI 툴로 뭐 생산성 극대화하기, 뭐 심플하게 최고의 AI 툴 6가지로 업무 효율성 쑥쑥, 무료로 만나보는 생산성 향상 AI 툴 추천 6선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네요. 그리고 영상 설명도 앞에 인트로로 쓸만한 것들 짧게 작성을 해주고 영상 태그도 잘 추천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최근에 클러드 3.7 소넷이 출시를 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주제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댓글이 달렸고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제목도 추천해주고 영상 설명, 태그 잘 추천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제목이 너무 심플하다 혹은 뭐 영상 설명이 너무 짧다 혹은 태그를 15개인데 뭐 한 30개는 추천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기존에 제가 세팅했던 어시스턴트에서 인스트럭션 값을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결과값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수정을 좀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세부 튜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어시스턴트가 API 리밋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글자를 요청을 하시면 리밋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 설명 같은 경우는 한없이 길게 작성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일부러 짧게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길게 설정을 해주시면 리밋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2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애초에 추천 자체를 3개가 아니고 1개나 2개만 받아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이 스레드 메모리 기능을 활용을 안 했죠. 근데 요 기능을 활용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주제를 던지면 제목만 3개를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제목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난 1번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라고 답변을 여기다 달면 그 답변을 바탕으로 영상 설명을 뭐 1번에 대해서만 3개를 또 추천해주고 그 중에 또 고르면 그 번호에 대한 태그를 또 추천해주고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챗GPT 어시스턴트와 슬랙을 메이크에서 활용해서 슬랙에 메시지를 남기면 챗GPT가 답변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챗GPT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나만의 GPT를 만들고 그 GPT를 메이크에 연동해서 페이록을 생성하거나 유튜브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봤는데요. 꼭 이 케이스가 아니어도 본인만의 데이터를 챗GPT한테 학습시키고 그 GPT를 활용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어시스턴트 기능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다음에는 스레드를 활용한 메모리 기능이나 파일 서치 말고 커스텀 툴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